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망언을 일삼아온 일본 유신의 공동대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 제도가 당시 상황상 필요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 정부 출범 후 강요들에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뒤이은 것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그 배경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미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유신의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 제도가 당시 상황상 필요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게 새삼스러운 것은 또 아니죠? 사실은 쭉 계속 그 일본 정치가들이 뭔가 일본 국내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혹은 우익들의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망언을 해왔죠. 근데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이 자민당이라든가 보수 정당 정치가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망언들을 해왔고요. 이 하시모토라는 사람은 그전에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이도 젊지요. 그렇죠. 굉장히 청년 같은. 40대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그 민주당 정권 때 두각을 드러내면서 유신회라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기가 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망언의 아베 다음으로 예전에는 사실은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가 그 망언을 많이 해서 저희 언론에 원래 단골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자리를 또 하시모토가 자리 잡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망언 제조기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 하시모토 시장은 작년 8월에도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은 한국이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들이 이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발언을 한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동안 그러니까 일본 국가라는 그 존재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가해국, 범죄국이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67년 동안 일본 내부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범죄국이다라는 인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망언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전범들 A, B급들이 위패가 안장되어 있는 야스쿠니 시설 참배하면서 그런 전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의 평화가 있다라는 그런 추앙을 하는 태태가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어쩌면 올바른 역사 청산이라는 그런 과제가 거의 실종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 민주당 정권 때부터 거의 두각을 드러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민간인들이 보수 우익 농객들이라든가 민간 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역사 망언을 하거나 했던 것이 지난 한 4, 5년 전부터는 직접 이제 선두에 아베라든가 이시하라라든가 이런 하시모토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 어떤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우익들 혹은 보수주의자들, 궁극주의자들의 그런 입장에 맞는 발언들을 해내야 자기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쩌면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긴장하고 이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일인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망언의 뒤에는
앞으로 이제 일본이 갈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가고 싶어 하는 길을.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지 못하게끔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에 그 최소한의 조치로 막아놓은 평화헌법 구조. 예, 구조. 헌법 구조, 평화헌법이라 불리죠. 예, 예. 그 평화헌법 구조 개혁이라든가 또 뭐 그동안 숱하게 흘러나왔지만은 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하겠다는 등 이런 계속 그 자기들이 어떤 침략을 자기들도 이제는 군대를 보유해서 적극적으로 자위가 아닌 공격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시도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위치를 어떤 군국주의화로 가는 그런 기도가 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 고리에 바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이 기조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나 또 혹은 아시아 피해국 연대 차원에서나 또 혹은 이런 그 평화헌법 구조를 만들게 하고 2차 대전을 종식시키게 했던 그런 연합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어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일본 내각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또 아베 총리가 일제 침략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대변 어떤 입장 표명을 했습니까? 사실은 이건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그 아베가 특히 뭐 침략이라는 발언 그 의미는 뭐 나라에 따라서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잖아요. 궤변이죠. 망언이죠. 뭐 정말 궤변이죠. 뭐 망언을 떠나서 이거는 한 나라 정치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거죠. 이미 침략이라는 것은 뭐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누구나 침략이라는 자체가 범죄라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사전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침략이라는 것은 뭐 보는 견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발언은 일본이 침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지난 1931년부터 45년까지 15년 동안 일본이 저지른 침략, 아시아 태평양 침략 전쟁에서 희생된 그 수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중들, 인민들, 정말 시민들, 그 시민들의 피를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그 위에 상처를 가하는 그런 폭언이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고 그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흘렸던 희생, 그 희생 또한 모독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단지 망언이나 폭언이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다. 더욱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그 행위야말로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그건 바로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혹은 군국주의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어떤 국민을 길러내는 그거 마찬가지다. 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자, 윤 대표님.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도 해 보이는데요.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 같은 게 감지되고 있나요? 뭐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요즘은 계속 여성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앞에 여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을까 뭐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런 기대를 가졌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시에서 그 할머니 두 분이 요즘 계속 참석을 하시는데 지난주 수요시가 1073차 수요시였어요. 1073. 네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때 그 김복동 할머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자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아무 반응도 없다. 반응도 없고 외교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정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아버지가 못하고 오히려 잘못 가져간 이 역사청산 문제를 딸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할머니의 말씀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이 정부 들어서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지난 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 위헌이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이 위원을 지정하는 어떤 조치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윤 대표님. 네네. 오늘 준비한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네. 어떻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여쭙기는 그렇고요. 네. 끝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쭙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또 네. 준비한 노래도 있거든요. 그 꽃다지의 그렇습니까?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됐던 아시아 곳곳에 평화비를 세우는 나비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정대협에서 추진해 왔는데요. 네. 싱가포르가 그 첫 장소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싱가포르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사실은 그 싱가포르에서 지금 싱가포르에 끌려가셨던 여성들, 예. 그 여성들의 경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저희가 할머니들이 그 끌려가셨던 역사를 따라가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역사를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한번 우리가 몸으로 느껴보자. 그리고 그 지역에 다시는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예. 그 평화비를 세우자라는 것이 이제 이 나비 프로젝트입니다. 예. 싱가포르가 선택된 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 피해자의 그 고통이 가장 아팠던 기억, 예. 그곳을 한번 가보자 해서 특히 이제 피해자 직접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네 싱가포르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여쭙지 못했습니다만은 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미향 정신대 대책협의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지